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시합에 대한 리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이번 3라운드 도공과 흥국 시합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시간 관계상 4, 5세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세트를 내줬던 흥국생명, 하지만 3세트 가져오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3세트와 같은 지금 라인업이에요. 앞서 이제 오더 바꾼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효과를 봤거든요. 그렇죠. 준혁회의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1세트 시작할 때 로테이션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순번이 월드킴과 옐레나가 붙어 다니게 돼요. 이러면은 대부분의 턴에서 전위에 옐레나가 있으면 월드킴, 후위에 옐레나 월드킴 이렇게 몰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전위에 두 명이 있을 때 상당한 공격력 그리고 블러커들의 분산을 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 예전에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치명적인 단점, 두 사람이 후위에 있을 때 전위의 높이가 너무 낮아지고 공격력이 너무 약해지게 돼요. 블러킹도 낮아지게 되고요. 이번 시합에서 도로공사가 그런 점을 10분 활용해서 파고들어서 1, 2세트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세트에는 보시다시피 월드킴과 옐레나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약간 띄엄띄엄. 그래서 대부분의 턴에서 월드킴이 전위에 있으면 옐레나가 후위에 있고 옐레나가 전위에 있으면 월드킴이 후위에 있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점은 옐레나 월드킴이 같이 전위에 있을 때에 비해서 높이가 좀 낮아지고 공격력이 조금 분산이 되니까 좀 약해지겠죠. 대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턴마다 에이스가 전위에 있는 겁니다. 월드킴도 전위에 없으면 옐레나가 있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 2세트를 내주고 나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발생을 시켰더니 3세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 5세트까지 요순번으로 가가지고 리버스 스윕으로 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만 이러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요 로테이션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두 사람이 한 명 후위 한 명 전위에 있다고 해서 공격 옵션이 되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월드킴이나 옐레나나 둘 다 후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전위에 있을 때보다 파괴력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옵션이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로테이션대로 해서 옐레나 월드킴이 몰려다니는 로테이션을 하면은 둘 다 후위에 있을 때 둘 다 백어택만 시킬 거야? 둘 다 후위에 있을 때 전위 공격수가 한국인 공격수, 면팀장이라든지 김다은이라든지 정윤주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파괴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옐레나와 월드킴이 전위에 한 명, 후위에 한 명 각각 있다면은 전위에서 파괴적인 공격도 할 수 있고 반대쪽 측면에 백어택으로 파괴적인 백어택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기회, 이번엔 카타리나 쳐내기. 자, 지금은 카타리나 선수가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해결을 해줬고요. 네, 빨리 들어갔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보시다시피 유교 세타가 토스를 하고 카타리나가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보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유교 세타는 카타리나의 높이를 살려서 오픈으로 주려고 했고, 그러면서 사이드로 좀 많이 길게 토스를 했고요. 카타리나는 퀵으로 때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어긋났는데 카타리나가 다행히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빨리 해서 쳐내기를 성공을 하긴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맞는 장면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높게 올렸습니다. 옐레나 막힙니다. 자, 수비가 겨우 된 하이볼 상황에서 언더토스로 김다솔이 라이트로 높이 띄우니까 배천이 옐레나 쪽으로 다다다다 달려가서 길목을 지켜서 블러킹을 따내는 장면. 네, 반면에 요 장면은 옐레나 오른쪽, 면팀창 왼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월드킴이 리시브를 정확히 해줘가지고 두리주아로 속공 성공하는 장면. 배천을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여기서는 작전 타임 때 요런 거를 이제 감독들이 찢어놓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문정원, 김연경이 받고 백토스, 후위 공격, 막혔어요. 자, 김다솔이 옐레나에게 오픈송으로 높게 백토스를 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눈치를 채고 배천이 사이드 스텝으로 다다다다 달려가서 전담마크 블로킹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번에도 유교 세타와 카타리나의 토스웍이 안 맞는 장면. 살짝 늦추면서 때려냈습니다. 하지만 공격 범실. 사인이 안 맞았나요? 네. 자, 지금 카타리나 선수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너무 미리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도 보시면 이윤주 선수는 약간 시키성을 미는데 시간차로 들어오고 있는 카타리나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김다솔
김연경의 시간차. 코트 한복판을 갈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타점이 잘 잡혔어요. 네. 자,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많이 보신 패턴이죠. 김다솔이 짧고 빠르게 토스를 한 거를 월드캠이 코트 바깥에서 안쪽으로 다다다 달려오면서 잘라 들어가는 패턴. 근데 요거의 문제점이 타점이 낮다는, 나스베라였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 시합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빠르면서도 높게 월드킴의 높이를 좀 살려주는 토스를 제법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클러치박의 공격을 보시면 킴의 스텝하고 비슷한데, 단지 차이점은 안쪽을 향해서 출발했다가 바깥쪽으로 꺾어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유교 세타의 토스가 높으면서 느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최대한 천천히 달려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까타리나에게도 요 정도의 타이밍과 요 정도의 공격 위치를 유교 세타가 원했었던 것 같아요. 자, 란립의 고퀄 프리즈 동작도 일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킴이 중앙에서 중앙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김다솔의 선택은 중앙 김연경 안쪽. 자, 계속해서 1번과 6번 사이로 공격을 하다가, 자, 지금은 완전히 비틀어내면서 대각 쪽을 때려냈거든요. 김연경은 코트를 찢네요. 네. 맞습니다. 이윤정, 카타리나 블로킹 이주아. 자, 이기는 3세트부터요. 이제 블로킹 득점이 나오고 있고, 예. 저는 이 카타리나 선수가 이윤정 선수하고 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을 전혀 실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아까처럼 클러치 바까 했던 것처럼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교 세타랑 카타리나가 콤비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유교 세타의 토스하는 속도와 코스에 비해서 카타리나가 좀 일찍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달리기를.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까타리나의 예상보다 네트에서 공이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유교 세타가 자기의 의도보다 이제 토스를 좀 잘못해서 그게 네트하고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앞에 두리주아랑 옐레나가 블러킹으로 있으니까 너무 네트에 붙여서 주면은 블러킹에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까타리나와 유교의 생각이 안 맞았던 거죠. 아, 이거 타이밍도 안 맞고 간격도 안 맞고 이거 못 해먹겠네 정말. 천천히 들어와. 가차. 미리 들어오면 안 되지. 짧게요. 숏으로 때리더라도 네가 저기 있다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들어와 있으면 조금만 흘러버리면 못 때리잖아. 아니, 저 감독 쉐리는 왜 나갔고만 그래? 느리면 느리다고 뭐라 그러고 빠르면 빠르다고 뭐라 그러고. 자, 요 장면에 대한 갤러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유교 세타를 김 감독이 편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을 보시면은 작년에는 이고은을 뭐 플레이나 패턴 작전 같은 게 잘 안 되면 이고은 세타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하경에게 호요미 감독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카타리나에게 뭐라 한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그런 글이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댓글로 이고은이 FA로 이적을 해서 팀을 나갔기 때문에 유교 세타를 너무 몰아세워가지고 멘탈이 터지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아직 안예림은 좀 중요한 시합에서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 바로 밑에 댓글을 보시면 실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교 세타를 김종민 감독이 직접 스카웃을 이렇게 했으니까 유교 세타의 플레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날카로운 시각이죠. 이렇게 파악하시는 갤러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연타 문정원이 받았습니다. 카타리나의 반격 대각으로 터치아웃. 자, 한박 웃음으로 또 카타리나의 훌륭한 플레이를 격려해주고 있는 배천. 방금 전 감독님의 지적을 받아서인지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았습니다. 카타리나가 많이 천천히 파고들었죠. 소리 넘겼습니다. 도로공사 찬스볼 중앙 배윤아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교 세타 토스 특징이 너무 높아요. 항상 한결같이 높아요. 그러니까 김다솔하고 반대죠. 권 감독이 나스베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타점을 살리지 못하는 너무 낮은 토스가 문제점으로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유교 세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국 팬들이 보면은 높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도로공사 특성에는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공 공격수들은 평균 신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낮더라도 좀 빠르게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라는 의견들이 도공 팬들 사이에선 중론입니다. 자, 도로공사 우수민 선수 준비시키네요. 또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는 좀 서브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서브에 힘이 필요해서 원포인트 서브를 넣은 건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5세트에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연 쪽 잘 받았습니다. 김연경 시간차 끌어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백사이드 히터 김연경 선수라든지 김미연 선수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네. 자, 잘라 들어가는 시간차. 에다가 몸 따로 손 따로 페인트. 박정호의 공격 꽂혔습니다. 네, 좋았죠. 네. 자,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앞전에 나왔던 것과 같은 플레이입니다. 스텝으로 페인트를 주어서 바깥으로 쇄도하면서 클러치 박가는 타이밍이 좀 맞아요. 네, 요번에도 반복되는 패턴으로 클러치 박을 이용해서, 그런데 반복이 되다 보니까 란리베가 이번에는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어블록 이윤정이 힘있게 쏴주고 박정아 때립니다. 자, 터치아웃인가요? 터치아웃입니다. 바깥쪽 공격이 막히니까 이번에는 안쪽으로 불러들여서 짧은 토스로 공격을 했는데 클러치 박 생각보다는 좀 너무 짧아가지고 겨우겨우 처리를 해서 득점을 낸 클러치 박입니다. 정대영 가운데 있으면 몸 안 된다니까. 찢어야 된다니까. 김미연 받고 김다솔 올려주고 김연경의 공격 성공. 자, 작전 타임 때 권 감독의 말대로 찢어야 된다. 즉 윙 공격수를 좌우로 많이 벌려야 된다. 그 지시대로 바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적용시켜서 득점에 성공하는 김다솔 세타입니다. 대영정 누님은 배천에 비해서는 사이드 스텝으로 다다다 달려오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공략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자, 요번에도 좌우로 공격수를 하객진처럼 벌려서 대영정 누님이 어느 한쪽을 결정해서 블러킹을 따라갈지 최대한 교란시키는 상황입니다. 김혜란 쪽 김미연 시간차 성공. 네. 세터는 저렇게 상대 미들블로커를 속였을 때가 가장 짜릿하죠. 그렇죠. 이윤정 왼쪽 힘있게 쏴줬습니다. 카타리나 쳐내기 네. 성공. 자, 카타리나 김연경 버텨냈습니다. 백토스 후위 공격 엘레나. 자, 22대 22. 결정력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은 옐레나가 백어택을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인사이드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까타리나가 그 연장선상의 코스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천이 언제나처럼 사이드 스텝으로 다다다 달려와서 블러킹에 가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옐레나가 까타리나의 왼팔 쪽 코스로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배천이 까타리나에게 옆으로 더 갔어야지 하는 제스처를 보내주고 있죠. 네. 자, 중요한 순간 두 선수의 존재감 빛나고 있습니다. 임명옥의 2단 카타리나 때립니다. 나갔어요. 다시 흥국생명의 역전. 네, 저는 오늘 시합에서 지금의 랠리를 가장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데요. 아니, 단순 범실을 해가지고 공이 그냥 밖으로 나간 건데 왜 명장면이냐? 자, 월드킴의 블러킹 수비 장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점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점프를 안 하고 팔만 들어서 블러킹을 하는 척만 하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은 까타리나가 스파이크를 할 때 네트와 굉장히 멀리 공이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어택라인 근처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봤습니다. 까타리나가 강타를 쳤을 경우 또는 연타로 포물선을 그리며 집어넣었을 경우와 월드킴이 블러킹을 떴을 때와 안 떴을 때, 그럼 2 곱하기 2니까 총 4개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자, 위에 그림이 블러킹을 안 떴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까타리나가 강스파이크를 넣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까타리나가 점프가 그리 높지 않고, 그리고 현재 체력이 약간 소진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이볼 상황이었으니까 풀 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4번을 보시면 돼요. 각도가 안 나옵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3번처럼 연타 페인트를 넣었을 경우 월드킴이 점프를 한 상태가 아니라 발을 땅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월드킴이 만약에 점프를 뛰어서 블러킹을 떴다고 가정했을 경우 밑에 글처럼 까타리나가 1번처럼 강타를 넣어서 블럭아웃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타 페인트를 2번처럼 넣었을 경우 월드킴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타 페인트로 뒤로 넘어가는 공을 커버할 수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점수를 헌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블러킹을 안 뜨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월드킴은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우리야 이렇게 시합을 보고 난 이후에 분석을 해서 지지고 볶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지만, 월드킴은 그 0점 몇 초 상간에 위의 경우의 수를 모두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판단을 순식간에 한 거거든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알파고 뭐 AI 그런 수준의 배구 지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리시브 킥오프 대각 날카롭게 꽂힙니다. 카타리나. 자, 지금 토스가 완벽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카타리나 선수가 본인이 가장 잘하는 코스를. 자, 4세트 후반 들어서 유교 카차 콤비의 토스워크가 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긴장 많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리시브 좋습니다. 박정아의 퀵오픈 수비가 됐어요. 세트를 끝낼 기회. 김연경 안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도로공사 쪽에서 범실을 지금 불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을 할 것 같습니다. 세트에 승부가 걸려있는 판독입니다. 네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결국은 판정됐네요. 네. 이 범실로 세트가 끝났습니다. 26대 24. 오늘의 승부는 결국 5세트에서 가려지겠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켰고 어택커버. 김나희가 올린 볼. 김연경 때립니다. 네, 터치아웃. 야, 김나희 선수 뭐 최근에 이 미들에서의 연결이 너무 좋아요. 예. 자, 그것도 그냥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프 토스를 하면서 자, 여기서 보세요. 점프 토스를 했죠. 그러면서 빠르게 연결해줬고 이것을 블로킹에 손끝 보고 잘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세터예요, 김나희 네. 선수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갤러들의 재치 있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흥국과 도공의 차이가 뭔 줄 아니?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구김해진 현김나이 또는 최리가 올리는 토스가 엄청 좋다. 요런 내용. 그래서 그에 관한 댓글이 최리 임명옥 세트 성공률이 50% 등등의 재밌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김혜란 디그. 김연경의 공격. 안 자, 떨어졌습니다. 네, 수비됐어요. 넘겨주는 카타리나. 자, 찬스볼인데요. 김연경 코트를 찢습니다. 자, 아까 4세트 옐레나 백어택 할 때랑 비슷합니다. 배천이 앞에 있을 때는 롱토스로 좌우로 찢어주는 것보다는 사선 코스로 인사이드 침투를 해서 승부를 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흥국생명 또 반격 기회. 왼손으로 처리했던 김연경 2단. 자, 전혜기 김연경 연속 득점. 아, 5세트 초반에 김연경의 연속 3득점. 자, 이 박수를 치면서 이 관중들의 어떤 그 호응도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김다솔 왼쪽에 옐레나 쩌라 블로킹. 자, 옐레나 선수도 지금 볼이 오기도 전에 미리 스텝을 밟고 들어갔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블로킹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배천을 상대로 좌우로 찢는 공격을 시도해 봤지만 역시 무산되고 맙니다. 옐레나로 공격할 때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개, 배유나가 5개. 김다솔, 김연경이 중앙에서 때립니다. 터치야. 자, 사이드 양쪽 끄트머리를 이용한 공격이 배천한테는 이제 안 통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킴을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시간차 속공 비스무리하게 배천의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너무 반복하면은 상대팀이 대책을 마련하니까 옐레나를 이용한 패턴도 한 번은 성공을 시켜야 될 텐데요. 자, 실점을 하고 매우 원통해하는 두 사람. 타리나의 페인트. 김다솔이 받았고 김나희, 옐레나 터치야. 이 랠리 가중에 김혜란 선수의 디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진짜 잘 잡았어요. 네. 네, 아까 공격 실패 후 권 감독의 지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배천이 아닌 까따리나 쪽을 노리고 공격에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 배천이 안 떴어요, 이번에는. 왜 안 떴지? 구김해진 현김나이가 백토스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 4대 6이 됐고, 자, 카타리나 자리에 우수민 선수 들어갔습니다. 자, 4세트에도 동일한 장면이 있었죠. 까따리나가 후위로 갈 때 원포인트 서버로 우수민을 투입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도공 팬들이 분노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글도 백어택 안 주는 거 너무한데 라고 어느 갤러분이 글을 쓰셨고, 자, 이분은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써서 까따리나에게 백어택을 안 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옵션이 하나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 포인트를 지금 게시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올린 갤러도 있습니다. 코브 홈페이지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옐레나랑 까따리나를 비교했는데 유교 세타가 까따리나에게 오픈만 주구장창 준다, 70% 정도. 그래서 백어택은 6.5%밖에 안 줬다, 이런 식으로 공격 옵션이 다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걸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시즌 중 백어택 순위인데요, 외국인들과 이제 에이스들이 주로 상위권에 올랐죠, 당연하게. 근데 보면 외국인이나 또는 한국인 에이스들 같은 경우 보통은 40% 성공률을 상회합니다, 후위 성공률이. 근데 보시다시피 까따리나가
28%죠.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후위 공격 시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후위가 종종 이제 실패하고 범실 또는 블로킹에 걸리는 일이 많이 유발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해설자들도 많이 거론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세터도 후위 토스를 안 주게 됐겠죠. 근데 지금 시합에서 보셨듯이 아예 원포인트 서버로 교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후위로 가면은. 그런 걸로 봐서는 팀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유교 세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까타리나의 백어택을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후위 공격 옵션을 하나를 지워버리면은 상대방은 전위 공격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수비나 블로킹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외를 하고 차라리 원포인트 서버를 넣어서 수비를 보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련님, 김종민 감독의 의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별명이 왜 도련님이지? 자, 요번엔 배천의 블로킹을 피해서 연타 처리로 성공하는 옐레나. 파회법을 찾았어요. 배윤아의 서브 비속공 멀리 튀었습니다. 이주환의 득점. 옐레나 오늘 24득점. 박정아의 공격 김혜란이 받았습니다. 이주서 박정아의 디그 제자리 점프로 때립니다. 박정아. 자, 첫 번째 때렸을 때는 이 김혜란 선수가 확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은 때릴 때는 그 한 번의 디그가 있었잖아요. 네. 다른 방향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완전하게 빠지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윤정 서브 김다솔 오른쪽 후위 옐레나 성공시킵니다. 너무 좋아하네요. 본인의 그 어떤 공격의 스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게 득점이 났기 때문에 온몸으로 지금 좋아하는 거죠. 정체불명의 춤을 췄습니다. 자, 옐레나의 새로운 재발견입니다. 저 자유로운 영혼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동작을 보십시오. 자, 옐레나 빨리 귀화시켜야 돼요. 지금 배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옥진 여사님이 작고하신 이후 전통 춤사위의 계승자가 마땅치 않았던 판국인데 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옐레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저 김다솔의 눈빛을 보십시오. 새로운 인간 문화재가 탄생하는 현장을 직접 바로 옆에서 목도한 저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진 경애로운 시선을. 백토스 박정아 대각 나갔어요. 왜 이렇게 반대로 해? 왜 이렇게 반대로 하냐고. 왜 전부 다 들어가서 서브 다 가운데 때리냐? 아유, 야, 진짜. 예, 왜 반대로 하냐는 말은 뭘 반대로 했냐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약속된 작전이 있었는데 작전대로 안 돌아갔다는 얘기 같고, 왜 서브들 다 가운데로 때리냐는 것은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에 월드킴이 있거든요. 근데 월드킴은 리시브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좋은 리시브로 인해 가지고 좋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속 실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타를 사이드 쪽에 있는 김다은이나 면팀장 요런 사람한테 때려야 된다는 얘긴데, 자, 그러면은 그걸 선수들이 몰라서 가운데 때렸을까요? 물론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5세트잖아요. 사이드로 때리다가 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사이드라인 아웃. 그 범실이 두렵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운데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였죠.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보내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리시브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점이 안타까워서 도련님이 지적을 한 거죠. 자, 지금 이윤정 선수는 전세한 선수 쪽으로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임명옥이 올려준 볼 전세한 때려보는데 나갔어요. 연달아 범실 나오는 도로공사. 이번에도 전세한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 킥 김현경. 자, 지금 상대 어떤 리시브를 라인을 흔들면서 보너스 득점을 챙겼는데 네.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12대6 선수가 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걸렸어요. 블로킹 성공. 자, 지금 이 후반부에 급격하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자, 좋은 패턴의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는 카타리나 어택 커버 한 번 더 올라가는데요. 카타리나 이번에는 네트에 걸립니다. 와, 결정적일 때 여기서 토스 워크가 무너졌습니다. 호흡이 안 맞았어요. 김다솔 김현경의 시간차로 끝냅니다. 흥국생명 오늘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면서
최근 4연승을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한 리버스 스윕. 시합은 재밌었어요. 시합은 재밌었지만 승점 3점을 따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굉장히 잘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갤러께서 남긴 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월드킴에 대한 대비를 제일 잘했지만 월드킴은 대비를 할 것까지 대비를 해놨다. 그래서 1, 2세트에 적잖이 당황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한다는 거죠. 예, 오랜만에 리뷰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